네, 투자 알고리즘 시간입니다. 이 시간 투자 알고리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 인하를 시사하면서 나스닥 선물 반등하고요. 국내 증시도 오랜만에 중소형주 위주의 테마장에서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대형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부터는 본격 반등이 시작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한번 좀 해보겠고요. 낙폭 과대주를 그럼 매수해볼까가 오늘의 알고리즘입니다. 네. 자, 키워드 확인하시죠. 첫 번째로 반도체고요. 일단 지금 반도체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투톱 안에서 SK 하이닉스가 특히 좀 좋아요. 이 엔비디아 쪽에 대한 반등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온 건가, 정말 다가온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을까요? 예, 오늘 주제 참 마음에 듭니다. 낙폭과대주. 전 언제나 싼 주식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오늘은 좀 싼 주식을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오늘 이제 반도체가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중 갈등이 완화되는 게 아닌가, 뭐 이제 그런 뭐 기대 심리인데. 뭐 또 언제 트럼프가 또 다시 헛소리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또 추세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확인되는 것은 트럼프의 관세 우려가 진정이 되면 지수가 어김없이 상승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다라는 것쯤은 여러분들께서 지난 어떤 시간들을 한번 쭉 되돌아보면 그랬구나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매크로 쪽이 개선된다고 했을 때 반도체가 주도주 1순위로 부상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이론에는 저는 뭐 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거의 뭐 확실하게 그렇게 될 것인데요. 근데 하지만 이제 트럼프의 울고 뭐 베센트에 웃고 또 다시 뭐 트럼프가 또 완화적인 또 코멘트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또 앞으로 이제 그럼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앞으로 계속 입을 다문다면은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그 양반의 입은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 또 다시금 시장의 불확실성을 또 야기시킬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트럼프의 관세 우려가 진정이 된다면 반도체는 언제든지 맨 앞에서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네. 것이 오늘 확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트럼프가 다시금 또 뭐 중국 쪽 뭐 또 관세 이런 걸 또 부각됐을 때 반도체가 또 다시 이제 조정을 받는다면 역시 저가 매수를 하면 되겠구나. 그런 힌트를 주는 그런 장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를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셨잖아요. 네. 오늘도 같은 의견이세요? 왜냐면 이제 내일 하이닉스 실적 공개되고요. 네. 1분기에 7조 영업이 돌파 예상되고 네. 있습니다. 긍정적인 건 저는 둘 다 좋다고 했어요. 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쪽에 무게를 실었던 것이고. 자, 삼성전자도 이번 1분기에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보여줬죠. 자, SK하이닉스도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일단 뭐 증권사 평균 컨센서스 예상치가 6조 6천억 대 나왔는데 최근에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서 맞아요. 이젠 7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관세 우려가 잠시 완화됐죠. 그러니까 튀어나가죠.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엔 호실적 플러스 업황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모멘텀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왜 못 갔냐? 트럼프 때문에 못 갔죠. 근데 트럼프가 조금 완화적이라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오늘 단적으로 SK하이닉스가 보여주는 것이고 삼성전자의 실적 이슈는 지나간 것이지만 SK하이닉스의 실적은 당장에 임박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시장의 기대 심리가 더욱더 이제 모이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반도체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트럼프 관세 우려 이 부분이죠. 이것이 다시 불거지면은 또 다시 올라갈 만하다가 누릴 것이고요. 조금 완화되는 쪽으로 이어진다면 추세적으로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변수. 하지만 둘 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1분기 실적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업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건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단계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요. 조정 시에 그냥 모으세요. 모으시면 저는 충분히 좋은 어떤 결과를 나중에 얻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자, 여기서 뭐 이제 SK하이닉스의 호실적의 배경은 또 뭐 HBM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반도체 쪽 물론 이제 동네도 넓고
번지수도 다양한데 네. 저는 여전히 뭐 레거시 쪽 중심으로 저는 스탠스를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HBM 쪽은 아직은 노이즈가 완전히 제거됐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늘 SK하이닉스가 유독 강한 측면은 또 이제 간밤에 엔비디아가 또 강한 반등을 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쪽에 대한 이제 동조화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일단 반도체는 전체적으로는 뭐 조정시 매수가 유효하지만 조금 더 무게를 실어준다면 여전히 저는 레거시 쪽 디램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올해 10월이면 윈도우 10의 업데이트가 종료된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레거시의 교체 수요는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레거시 쪽 논리를 조금 더 앞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레거시의 반등 이제 하반기에 계속 기대된다고 누누이 말씀 주고 계시고 올라갈 때 따뜻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관심이 좀 적을 때 모아가자라고 계속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반도체 장비주도 강한데요. 일단 한미반도체 10%로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테크윙, PSK홀딩스 다 좋지만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두 자릿대 급등을 하는 것은 최근에 또 하이닉스랑 약간의 좀 언쟁이 있었잖아요. 네. 가격 인상, TC본도 가격 올리고 하이닉스랑 좀 협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었는데 결국 하이닉스가 좀 더 한미반도체에 추가적으로 장비를 더 사겠다라고 한 상태고 또 증여 이슈도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지금부터 시세가 시작되는 건가요? 그 HBM 진영에서 오늘 유독 이제 한미반도체가 강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죠. 하이닉스도 잘 가고 엔비디아도 올랐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HBM 진영이 오늘 좀 일제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증여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증여라는 것은 시장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지금 이 가격에 증여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증여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이제 대주주 스스로도 지금 주가가 상당히 낮다라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증여를 했겠다. 바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해석될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어떤 한 장면만 보고서 다시금 HBM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라고 단정 짓긴 조금 어렵고요. 네. 요건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HBM도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 일단 메모리 하반기의 반등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트럼프 리스크가 이 반도체의 시황을 짓누르지 않는지 체크할 필요 있다. 두 번째 키워드 2차 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실적 나왔고요. 매출이 좀 많이 급감했습니다. 네. 71%나 급감을 해버렸어요. 전기차가 지금 중국 비아드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테슬라가 굉장히 좀 점유율을 뺏기는 듯한 느낌인데 그럼에도 2차 전지가 좀 반등하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동안 이제 테슬라가 좀 의외로 좀 많이 가파르게 빠졌던 이유는 뭐 물론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겠지만 엄한 짓을 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뭐 정부 효율부 수장에 임명이 되면서 뭐 공무원들 자르는데 재미를 붙였는지 뭐 테슬라는 거의 신경도 안 쓰는 뭐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주주들도 테슬라에 좀 신경 좀 써라. 사실 이제 이런 분위기였었죠. 그런데 간밤에 이제 그 테슬라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뭐 매출이 20% 급감을 했고 순이익은 무려 70% 이상 급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게 되면 당연 실적이 굉장히 쇼크로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는 일단 인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트리거가 된 것 같긴 한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5월부터는 테슬라에 집중할게요. 그렇죠. 도시에서 내려오겠다. 정부 일은 이제 급한 건 다 한 것 같으니까 이제 신경 쓸게요. 6월에 그 자율주행 그 택시도 좀 내놓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이제 머스크가 이제 좀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구나. 이제 그런 기대 심리가. 그래서 이제 지금 일시적인 실적 급감은 뭐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에 좀 더 신경 쓰면 이건 또 회복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리가 이제 테슬라의 급반등을 정규장에서도 많이 올랐고 시간외로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 이제 2차 전지 섹터에도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역시 실적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행보에 대한 포커싱이 많이 맞춰지는데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나 정부 이제 일 그만두고 테슬라 집중하겠다. 요 발언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좋아졌다라고 그렇죠. 볼 수 네, 있는 네. 거네요. 저희 2차 전지주 계속 좀 실적 우려는 있거든요. 아직 뭐 회복된 지표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가격 메리트 하나 보고 낙폭과대 매수가 괜찮은지 왜냐하면 또 부장님께서 싼 주식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네. 2차 전지 어때요? 자, 낙폭과대주. 좋죠. 반도체 2차 전지 대표적인 낙폭과대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반도체 2차 전지는 사실 우리 산업의 대표 업종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 시장을 지탱하는 대표적인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더라도 원투펀치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낙폭과대라고 했을 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야말로 정말 낙폭과대 중에 과대인 섹터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2차 전지가 제가 젖은 장작이라는 표현까지 했었죠. 네. 가끔 호재 있으면 반짝오르다 말고 반짝오르다 말고 왜 그러냐면 뭐 캐즘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계속 컸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매크로 이슈, 특히 이제 트럼프 어떤 이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가 그거보다 조금 더 과하게 더 조정을 받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간밤에 이제 어떤 테슬라의 이슈를 시장에서 좋게 해석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젖은 장작에 어느 정도 이제 불을 붙여보겠다는 시도들이 이제 하나둘 이제 모여가기 시작을 하는 것인데 역시 그 배경에는 가격이라는 거죠. 저는 2차 전지의 모멘텀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는 2차 전지 현재 기준에서 가장 큰 모멘텀은 좀 가격이라고 봅니다. 가격이 역시, 일단 좋기 네. 때문에 좋은 가격에 젖은 장작이 말라가면서 또 하나둘 불쏘시개가 생겨난다면 저는 이제 충분히 2차 전지도 앞으로 이제 뭐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보지만 말씀하세요. 뭐 물어보시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닌가? 계속 아니,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궁금한 게 있어서 네. 그 중국 지금 대중관세 인하한다고 했는데 2차 전지 안에서 소재나 ESS 쪽 이런 기업들이 지금 대중국 반사수에 예상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관세 인하해버린다 하면 사실 반사수의 종목들 다 피해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관세 논리가요. 사실은 이게 이연형, 비연형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화장품주가 관세 무품, 아니 미국 수출을 하고 있는 품목 아닌가요? 네. 근데 화장품주가 왜 관세에서 자유로워요? 근데 시장에서는 선을 긋고서요. 결국에 이제 그쪽에 논리를 그렇게 붙이는 거죠.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저런 논리에서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또 반사수의 이익이 또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근데 오히려 배터리 셀 같은 경우를 봤을 때요. 네. 오히려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미국 향이 거의 주력이란 말이죠. 아니면 유력향이고 중국 쪽엔 거의 시장이 막혀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게 왜 수혜가 아닐까요?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제 매크로의 어떤 흐름을 가장 많이 타는 섹터 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와 더불어 또 2차 전지라는 것이죠. 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그런 것도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트럼프의 관세 우려가 완화된다면 또 그런 부분들이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이런저런 논리들이 서로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긴가민가 하는 뭐 그런 어떤 수급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해주는 메리트는 역시 전 가격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캐집에 대한 극복도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통과했다는 인식이죠. 이를테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 1분기에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캐즘의 이제 좀 정점을 통과하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또 이제 좀 지나간 이슈가 됐지만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투자를 위해서 2조 원대 유상증자 아직 뭐 이제 최종 발행가액은 결정 안 돼서 아직은 이슈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또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최종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또 이런저런 이슈가 또 쏟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둘 이제 아전인수가 된다면 2차 전지는 바닥권에서 충분히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가격 메리트 있다라고 보셨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 전력기기입니다. 일단 어제 HD 현대일렉트릭 호실적 공개했는데요. 잠깐 분봉으로 반짝 반등했다가 다시 다 떨어졌거든요. 이쪽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력주에 대한 이제 두 가지 큰 모멘텀은 이거였죠. 이제 첫째는 데이터 센터 이런 거죠. 근데 최근에 뭐 하이닉스의 실적도 괜찮았고 TSMC의 실적도 괜찮다 보니까 네. 아 데이터 센터형 수요가 아직은 굳건한가 견조한가? 그러니까 이런 심리들이 이제 그 동안에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뭐 취소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하면서 잠시 이제 전력주가 급락하기도 했었지만. 지금 관련한 어떤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심리에다가 이제 간밤에 이제 엔비디아도 모처럼 이제 시원한 반등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었고 사실 근데 이거 이전에 전력주는 사실 최근에 원전주랑 좀 동조화되는 특징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 기반 첫 번째 데이터 센터 두 번째가 그 소형 원전이었거든요. SMR. 근데 최근에 이제 원전주가 최근에 좀 추세가 잡히다 보니까 전력주가 그런 쪽에 어느 정도 이제 동조화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이번에 하이닉스의 실적이라든지 엔비디아의 반등이 트리거가 돼서 오늘도 이제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전력기기가 왜 낙폭과대주의인지는 제가 좀 동의하기 좀 어렵네요.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조정받았다고. 아직 저점 대비해서 오른 폭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력기기주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낙폭과대주라는 쪽의 인식엔 좀 동의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력기기 쪽을 지금 들어가야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전 개인적으로도 뭐 전력기기주는 뭐 트레이딩 정도 수준의 접근이 아니라면 네. 이걸 추세적으로 제가 베팅할 만한 섹터로서
전력주로서는 좀 매력이 예전보다 많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력주에 대한 뭐 의견은 좀 요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낙폭 과대로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 키워드는 신재생이고요. 일단 최근에 국내 정책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그 대중 관세 때문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쪽이 신재생입니다. 자, 태양광부터 볼게요. 하나솔루션 최근에 급등 많이 했고요. 대중 관세율이 3,500%까지 뭐 올라갈 수 있다. 동남아 우회하는 그 태양광 제품도 다 관세 매기겠다라고 했잖아요. 요거 지금 그 정책 좀 틀어지면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 드는데 일단 태양광은 어떻게 보세요? 3,500% 그냥 막 지르는 거죠. 뭐 그냥 계산이나 해보고 지른지 모르겠어요. 뭐 100%, 뭐 125%, 이제 뭐 3,500%, 그냥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되게 좀 돌려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자, 근데 신재생 에너지도 이 낙폭과대주로서 손색이 없죠. 그동안. 손색이 없죠. 예, 특히나 이제 좀 작년 가을쯤에 반등할 만 하다가 이제 트럼프 우려감으로 다시금 또 주저앉아서 네. 바닥을 박박끼는 정도가 돼야 그게 낙폭과대주 아닐까 싶은데 고점 대비 살짝 조정받은 게 그게 왜 낙폭과대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이제 이쪽도 지금 트럼프 관세에서 이걸 이제 아전이 인수하면서 이제 반사수혜로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트럼프 피해주로 분류를 했는데 관세에 대한 수혜 그리고 지금 뭐죠? 지금 대선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됐죠. 네. 자, 이제 대선 정책에서도 지금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재생이라든지 네, 해상풍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네. 거죠. 자, 바닥에서 가격 좋은 상황에서 장작이 하나둘 쌓여간다고 했을 때 저는 신재생주는 지금 저점에서 매수하기 참 좋은 어떤 그런 구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럼 너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이랬을 때 물론 정책만 놓고 보게 되면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이 두루두루 괜찮을 겁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게 되면은 뭐 소소 쪽도 해당이 될 수도 맞아요. 있겠지만 하지만 이걸 갖다 매크로하고 조합을 해본다면은 3,500% 관세 뭐 터무니없이 이런 얘기 하는 걸 보면 일단 당장에는 그게 우리 쪽에는 내러티브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신재생 중에서도 현재 가장 큰 탄력이 기대되는 쪽은 역시 태양광이다. 그래서 저는 뭐 종목도 이건 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장주는 네. 하나가 솔루션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변동성을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대장주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고 나는 좀 튀는 거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또 시세가 날 때 곧잘 또 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좀 접근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낙폭 과대 안에서 가장 좋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태양광 쪽이신 거고. 예, 현재로서는 신재생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안에서 하나솔루션과 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러면 부장님 생각에서 조금 더 매력적인 쪽이 어디예요? 반도체 2차 전지와 태양광. 오늘 사서 내일 팔려면 신재생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좀 추세를 잡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치킨값, 소고기값 버는 그런 용도의 종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여행 비중. 가고 뭐 차를 바꾸는 그런 또 근데 반도체 2차 전지가 여행이나 차를 바꾸는 쪽으로 좀 비중을 조금 늘려서 이제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섹터라고 하면 네. 당장에 내가 뭐 가정의 달이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 뭐 이제 효도도 해야 되고 뭐 좋은 부모도 돼야 되시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이걸 좀 버실라 그러면 아무래도 신재생이 지금 수급이 좋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낙폭 과대주라도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